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요. 계엄 선포하자마자 바로 내란이다라는 이 프레임에 걸려서 그런데요. 여기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여당 대표가 바로 그냥 적극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갔죠.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재명하고 둘이 손잡고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었죠. 이제 그게 우리 온 국민에게 다 비쳤죠. 한동훈은 그때부터 완전히 망한 겁니다. 자기 본분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그게.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아직 이제 미완성, 미숙아 상태인데, 원래 정치 경력도 짧고 말이죠. 지지 기반을 다 날리는 거죠, 저렇게 하면은. 망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그 한 장의 사진, 이재명하고 서로 웃으면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종의 동맹을 이렇게 체결하는 모습,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만일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심을 바탕으로 어떤 발언을 했으면은 한동훈은 완전히 보수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아마 언터처블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다 한 방에 정리할 수도 있는 최상의 기회가 그때였었는데, 그때 완전히 자신의 이제 정치를 드러내면서 그동안 한동훈의 그 정체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이죠. 짜고 치는 그런 관계, 일종의 약속 대련으로 보던 사람들도 전부 아니구나라는 걸 다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보니까 한동훈은 진짜로 윤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윤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지지율 보십시오. 그냥 5%까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 자충수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때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걸고 나옵니다. 내란 프레임을 갖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근데 여당 대표라는 작자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불난 집에 기름을 그냥 양동이채로 그냥 들이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나 대통령이 그 당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 관련된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의 계엄이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미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하기에 앞서 말이죠. 제 댓글을 가끔씩 보면요. 서론이 깁니다. 잡설이 왜 그리 길어요. 이런 댓글을 달면서 좀 압축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은 여기 계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짤막짤막하게 뉴스 전달하는 것은요. 유튜브 볼 필요도 없어요. 기존의 그 제도권 뉴스 매체들 많잖아요. 거기는 정말 짧게 압축된 건 많거든. 그런 거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같은 유튜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서론, 잡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뉴스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뉴스 그거 자꾸 보면 뭐합니까? 거기서 큰인데 계속. 잡설이라는 이게 사실 실력이고 내공이라니까? 이거 못하는 사람 유튜브 하기 힘들어요. 이 서론, 잡설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론 달지 못하고 잡설 못하는 사람이 무슨 평론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평론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서론, 잡설이라는 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연관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지 그걸 갖고 제가 여기서 농지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끔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입맛이 맞는 곳을 찾아가세요. 유튜버가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있을 텐데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전원책 관련 그 방송이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 자, 전원책 군에 오래 있어서 아는데 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원책 변호사가요. 윤 대통령에게 이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굉장히 깠습니다. 비판을 많이 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까고 윤 대통령의 그 정치하는 스타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입장이었죠. 조갑재 씨보다는 좀 덜했고
정규 제시보다는 좀 덜했을지 몰라도 뭐 하여튼 그 연장선에서 뭐 대단히 비판적인 인물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원책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번에 그 계엄 선포의 그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전에요, 그 대통령을 그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면은 정치를 못한다라고 하더군요. 정치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렇지만 동의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은 스타일이 정치 스타일이 아니에요. 통치 스타일이지. 통치를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아니고요. 정치는 이게 소통이고 타협이거든요. 근데 야당 저 완전 산적 같은 저런 인간들을 상대로 무슨 타협을 합니까? 무슨 소통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이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통치가 성공하려고 하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대통령에게 그 의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저기 먹히지 않았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는 뭐 각설하고요. 어쨌거나 그랬던 이 전원책 씨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계속해서 그 후로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등등에서요,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니들이 내란 세력이다. 사실상 니들이 폭도들이다. 니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히 반갑고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요즘 보면요,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 지금 받아야 될 처지, 대통령을 체포한다라고 뭐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탄핵을 또 이렇게 하겠다면서 결국 탄핵 소추에 성공해버렸고, 자칫하면 대통령이 정말 뭐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지금 외통수에 몰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답답하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을 선포할 때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터진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그 계엄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옹호해주는 발언들이 너무도 없습니다. 일단 국내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 이번에 장성들 중에 뭐 목 걸고요, 내 목 쳐라 라면서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어떤 장군들이 한두 명만 나왔어도 분위기가 참 좋았을 텐데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자기 살 궁리만 찾고 앉았어 전부. 응? 나중에 감옥 갈 거 겁을 내 가지고 전부 다 꼬랑지 내리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말이죠. 장차관들 중에서도 그거에 소신 있게 대통령이 그 입장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고립무원 상태. 그냥 뭘 혼자 써버린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감옥 가 있는 구속된 김용윤 장관 외에는 그 누구도 지금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놀랍게도 대통령에 있어서 거대한 방파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것만 끝까지 잘해주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그러면 저는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칩거 상태, 스스로 칩거 상태이기도 하지만 유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폐된 것이나. 심지어 지금 대통령에게 격려하는, 응원하는 편지들이 많이 답지하고 있거든요. 수천 통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거기. 그런데 대통령실에 가긴 갔는데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된대요, 그게. 지금 직무정지 상태라 그것도 지금 전달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이 전원책 씨 같은 이런 알려진 뭐 나름대로 이제 인싸 아닙니까? 이제 농객 중에서는요. 이런 어떤 수준급 농객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 개인적으로요, 이 전원책 변호사의 요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조중동까지 포함된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들의 보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칼럼들 하나같이 내란이고 적고 있다. 내란이라고 그냥 먼저 뭐 자기들이 그냥 마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냐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박한 사람 아닙니까? 이 무슨 일일까? 게다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 법률가들, 정치평론가들까지 모두 내란죄라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원책 변호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장군들과 장관들도 모두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됐고 판사, 군 판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그렇게 쉽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법을 어디로 배웠는가? 발가락으로 배웠나? 이렇게 정말 통일이 비판을 했습니다. 또 나는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위는 결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윤 대통령은 국토를 참절하지 않았고 국헌 문란에 폭동도 없었던 데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자 이에 적극적으로 순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 77조에 정한 비상계엄 요건의 당시 상황이 부합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그 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 행위인 것이다. 라고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4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불복 행위조차 면책 특권으로 보았을 정도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언론에서 내란죄라고 부른다. 육군 참모총장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을 시켰다. 무엇하는 짓인가?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조차 내란죄 성립에 부정적이다. 내란죄 이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명국에서 국가 원수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또 전원책 변호사는요. 저는 여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저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 심지어 내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하는 자가 있더라. 정말 내 앞에 있었다면 침을 뱉어주고 싶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지식인의 추한 모습이다.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직권 남용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헌법을 파괴할 정도에 이른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본다면 탄핵 파면 결정을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러나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내 양심상 파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이기 때문이죠.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해도 국회의 해제 결의에 순응해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두고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거 아주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여당 안에서 정부 안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군에서도 사실 할 만했거든. 근데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힘겨워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전체가 다 드러났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상당히 이걸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이죠.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란이 왜 필요했는지, 내란이 절대로 이게 내란이 아니고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저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저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새로운 어떤 지도부가 된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꿋꿋하게 원칙과 소신을 갖고 여야 합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부결시켜주고 거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학자들은요. 열의 7, 8은 이것은 내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판정을 할 것인가. 시류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는 100% 법리만 따지게 되면은 대통령은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